어제 2차 TV 토론에서 불거진 주적 논란이 대선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는 질문에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자 안보 간 논쟁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뉴스톱10 1위로 선정했습니다. 촛불 민심과 함께 해온 후보 누구입니까? 누가 든든한 후보입니까?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당이 됐죠. 박근혜 당은 끝났죠. 그럼 1번과 2번 중에서 눌러주시면 3번은 없습니까? 저는 3번 누르고 싶던데. 사찰 일 전혀 없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대통령보다 더 큰 욕심이 있습니다. 네, 어젯밤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던 TV 토론회.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브라운관 앞에서 5명 후보들의 정책과 가치관들 살펴보셨을 겁니다. 자, 우리 패널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어떤 후보가 좀 눈에 띄었고 어떤 후보가 좀 1차 때보다 나아졌는지 좀 평가를 짧게 해주시죠. 그냥 제가 짧게 먼저 네네. 하겠습니다. 2시간 정도 진행됐고요. 대선 사상 최초로 진행된 정말 아무 각본 없는 스탠딩 토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봤고, 사실 2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 줄도 모르게 정말 긴장감이 팽팽하게 네. 굉장히 짧게 지나갔습니다. 제 경우에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람은 어쨌든 여론조사 지지율로부터 약간은 자유로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였습니다. 네. 인터넷상에는 팩트 폭격기다 이런 별칭이 붙을 정도로 토론을 할 때 상대방을 굉장히 집요하게 어쨌든 몰아붙이고 해서 네. 이 토론의 어떤 박진감이라든지 네. 이 생동감 이런 것들을 불어넣었다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제 있었던 TV 토론회의 주요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 2, 3위 지지율을 달리고 있는 3명의 후보와 관련된 TV 토론회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인권 씨가 문재인 후보님 지지자들로부터 심지어 적폐 가수라는 그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옳은 일입니까? 우선은 제가 한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 홍준표. 그런데 문 후보님께서 양념이라는 말씀을 또 하셨단 말씀이에요. 홍준표 후보에게 아닙니다. 예. 저 말 안 끝났습니다. 제가 바꿀 수 있습니다. 말 안 끝났습니다. 이야기 좀 하세요. 예, 저 양보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을 드리고 제가 다시 질문을 바꾼 거죠. 예. 아니, 계속 묻잖아요. 지금 안철수 대통령 되면 박지원 씨가 대통령이다. 박지원 씨 내보낼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스티브 잡스가 바지 사장이다. 이 주장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박지원 씨는 그 당에서 내보낼 수 없다는 겁니까? 모두 다 역할들이 있습니다. 포스터에 왜 당명을 표시를 안 했습니까? 나이키를 나이키라고 이렇게 씁니까? 국민의당이라고 표시 안 한 거는 로고만 써놨다? 아니, 로고, 국민, 초록색, 그것만 보면 다 압니다. 나이키 아시죠? 혹시 박지원 대표가 그 당에 실세이기 때문에 피하려고 쓴 거 아닙니까? 예, 모든 걸 다 이렇게 갖다 붙이시네요. 선거 포스터 사진을 합성을 했다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건 디자이너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포스터 사진을 합성했구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모르겠습니까? 좌우가 좀 그렇던데? 네,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을 너무 공격한다. 심하게 공격을 한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대답이 내가 한 거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또 나이키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답변들 재치 있는 답변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좀 적절한 답변이었다고는 보십니까? 문재인 후보가 이제 전인권 씨 얘기가 나왔을 때
바로 이제 잘못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는 거는 뭐 맞게 답변을 한 거고요. 네. 그러나 이제 추가 질문 하려고 했는데 피하려고 한 거. 네. 이거는 마치 시청자들한테는 뭔가 좀 자기 자신이 답변하기 어려운 곤란한 그런 질문이 나올까 해서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네. 사실은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한 질문들이 상당히 까다로운 질문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뭐 스티브 잡스가 뭐 어디 있는데 다른 그 사람 있는데 당신이 사실은 뭐 일본말로 좀 그렇지만 어쨌든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되면 오히려 박지원 네. 대표가 오히려 대통령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스티브 잡스 얘기로 넘어가고 그다음 또 이제 그 로고가 없는 거에 대해서 나이키로 얘기한 것들은 상당히 재치 있는 그런 답변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스티브 잡스가 바지 사장이냐 뭐 이러면서 스티브 잡스가 원래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거다 이런 식의 답변을 했죠. 민동경 차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내가 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을 우리의 문재인 후보가 하신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내가 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는 물론 맞습니다. 그거는 네.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용하고 약간의 용서를 비는 또는 네. 그거는 일단 내 책임이다라는 식으로 좀 더 넓게 갔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 이후에 이제 사실 양념 얘기를 이제 안 후보가 했는데 네. 지난번에 이른바 이제 18원 후원금 문제로 네네. 또 그것과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 다른 의원들에 대한 문자 폭격을 날렸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역시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 다음에 문재인 후보가 양념이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경선 흥행을 위한 양념이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태도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아쉬운 거죠.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나이키 모르냐고 했는데 사실 나이키가 지금은 그 표시와 함께 그 이름을 NIK를 안 씁니다. 그러나 네. 사실 나이키가 1970년대 후반 80년대에 그 표시를 쓰기 시작한 때는 썼어요. 사실. 네. 그것이 이게 글자를 빼도 이 표시만 보고도 나이키라고 하는 데에는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은 아직까지는 네. 사실은 그것만 보고 저게 국민의당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연륜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군요. 자, 그리고요. 어제 TV 토론회를 보면서 좀 기대를 하면서 봤던 후보가 홍준표 후보입니다. 왜냐하면 또 어떤 말들을 쏟아낼지 관심을 많이 갖고 보셨을 겁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공짜밥 논란 일으켜가지고 밥그릇 다 뺏으셨잖아요, 홍 지사님이. 그까지 모르세요? 참 어이가 없는 토론을 한다. 옛날에 무상급식을 이거는 세금급식이다. 그럼 무조건 다 반대하셨죠. 아니 참 유승민 후보는 주적이 적이라니까 꼭 하는 짓이 이정희 같아.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확정 판결이 안 날 때는 당원권 정지 상태가 계속되는 겁니다. 기소인 동시에 당원권 정지죠. 홍 후보님도. 아니 여기는 아예 시간이 없는데 왜 자꾸 말을 하게 해요. 주적은 적입니다. 좀 어이가 없어. 설명을. 어이가 없어. 큰 소리 뻥뻥 쳐놓고 홍준표 후보께서 얼마 전에 설거지가 여성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심한 여성 비하 발언인데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스트롱맨이라고 그래서 내 세게 안 보이려고 그런 이야기 했죠. 내 실제로 집에 가면 설거지 다 합니다. 홍 후보님, 예. 그렇게 웃어서 넘기실 일이 아닙니다. 예. 대한민국 모든 딸에게 이 자리에서 사과하십시오. 아니 그걸 사과하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센 척 하느라고 한번 해본 소린데. 라면 끓일 줄 모르고 밥솥 열 줄 모르는 게 그게 홍 후보의 스트롱맨입니까? 집에서도 집사람한테 좀 세게 나가지 않느냐. 아니, 그걸 내가 그래 이야기하는 거죠. 여성을 종으로 만드는 것이 스트롱맨인가 보죠? 종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죠. 사과 한마디 하세요. 그게 말이 잘못됐다면 내가 사과하겠습니다. 유승민 후보를 향해서 이정이냐 라면서 큰 소리 뻥뻥 쳤었는데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사과를 하게 됐습니다. 예.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홍준표 후보가 가장 잘하는 것이 이제 반격이거든요. 네. 그것도 아주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네. 저기 있는 세 가지 모두 다 사실은 자기 자신이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피해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그 무상급식 그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거 이정희 같아. 그러면서 넘어가려고 했었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자기 자신의 그 현재 기소가 돼가지고 1심에는 유죄 났다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여전히 지금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원래 다음 건 정지거든요. 바꿔가지고 지금 후보 나온 거거든요. 네네. 그것도 결국은 주적은 저쪽 아닙니까 하면서 네. 넘어가려고 했던 거고 마지막도 사실은 그 발언, 여성 비하 발언 이것도 넘어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심상정 후보에 걸려가지고 네. 마지막에 사과를 했어요. 네. 일단 설거지는 여자의 몫이다. 이게 스트롱맨, 강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냥 해본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심정숙 차장은 네.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 네 분 정말 집에서 설거지 다들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홍 후보뿐만 아니라. 네. 그런데 어쨌든 명백하게 실언이건 가볍게 한 말이건 잘못한 거는 분명하고요. 당연히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죠. 뭔가 네. 무고한 변명이 필요 없는 그런 말이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어제 저렇게 스트롱맨을 강조하고 조금의 말실수는 있었지만 홍준표 후보가 원래 하는 스타일의 화법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어제 저 토론 내용을 보면? 지금 이제 보시면 홍준표 후보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과정을 상당히 지금 롤 모델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거지 논란에서요. 사실은 네.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 후보 TV 토론 직전에 그 방송이 되는 녹음이 되는 줄을 모르고 네. 그 여성 리포터를 대단히 그 성차별적 또는 성희롱에 가까운 발언을 해가지고 아하. 그것이 드러난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한 TV 토론에서는 그거는 내가 잘못한 거다. 네. 그러나 그 클린턴 후보의 남편이었던 클린턴 대통령의 그 부적절한 사건, 그거를 이제 끄집어내면서 전세를 역전시켰죠. 예. 그러나 우리 홍준표 후보는 지금 그런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네. 사실 이렇게 좀 뒤로 빠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속되게 경상도 사나이 같지도 않게 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제가 네. 볼 때는 보수적 지지던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의 마음을 그렇게 크게 사로잡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또 홍준표 후보의 어떤 이미지를 더 공고히 갖추는 데는 또 어느 정도 일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지지율이 높지는 않지만 자, 진보 정당의 후보로서 묵묵히 대통령 후보의 길을 걷고 있는 심상정 후보. 자, 어제요. 외로운 저격수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노동이 당당한 나라 기호 5번 심상정입니다. 안철수 후보님. 유승민 후보께 저 묻겠습니다. 안 후보님, 홍준표 후보님.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14 정상회담 때도 대북송금이 도대체 몇 년 지난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 매 선거 때마다 그 대북송금을 아직도 우려먹습니까? 프로 대통령 돼서 뭘 할 것인지를 말씀하셔야지. 그 선거 때마다 대북송금 얘기 계속 재탕삼탕하면 또 무능한 대통령들이지 뭐예요, 그게. 22년까지 1만 원은 지금 그대로 그 상태에 놔둬두면 자연적으로 1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스트롱맨이 아니라 나이롱맨이시네요, 나이롱맨. 자, 비록 2시간 동안 한 번의 질문도 받지는 않았지만 다른 4명의 후보를 향해서 아주 송곳 질문들을 쏟아내고 또 토론회의 어떤 분위기를 붙돋우는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한 건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심상정 후보가 역할이 사회자가 아닌데 어제는 어떻게 사회자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대통령 당선도 목표겠고요. 또 네.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제 진보 정치가 좀 뿌리낼 수 있게 현실적인 그런 지지율을 이제 획득하는 게 목표일 텐데 어제는 약간 좀 그런 전략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그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북송금 관련해서 옛날 이야기 왜 이렇게 하냐라고 해서 네. 시원하게 정리했습니다만 네. 또 똑같은 논리로 보면 노무현 정권 때 노동정책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시점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본인이 공격하고 싶은 것은 옛날 얘기를 꺼내왔으면서 본인이 싫어하는 이야기는 옛날 얘기 하지 마라라고 했다는 점에서 모순도 드러난 것 같고요. 네. 또 특히나 이제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에 있어서 에게도 약간의 어떤 좀 비난을 좀 현재 지적들 받고 있는 현실인 것 같은데 다음 토론회 때 어떻게 수습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어제 토론회가 마치 문재인 후보 청문회 같은 분위기였어요. 물론 독주를 하는 1위 후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뭐 독주를 하니까
1위이기 때문에 네. 가장 먼저 많이 질문이 쏟아졌다 하는 것도 맞겠지만은 사실은 만약에 지지자들만 본다면은 홍준표 후보하고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 같은 거는 안철수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표가 오잖아요. 네. 문재인 후보 아무리 공격하더라도 거기서 표가 올 리가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은 이유는 문재인 후보가 질문을 받고 그 답을 할 거를 사실은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질문이 지금 문재인 후보가 원래 갖고 있던 생각에서 약간씩 바꾼 것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을 꺼냄으로써 그 모순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뭐 예를 들면 안보와 관련해서도 네.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았다. 네. 근데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문재인 후보가 보면 같은 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거기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네. 그게 아주 특이한 부분인데 왜냐면은 심상정 후보는 자기 자신이 이번에 집중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함으로써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지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런데 심상정 후보 뭐라 했습니까? 처음에 할 때 보면은 저는 대통령보다 더 큰 욕심이 있습니다. 그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얘기할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승자 독식의 사회. 네. 그런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성장 만능주의 이런 사회를 좀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많은 지지를 얻는 것보다는 나는 문재인 후보와 다른 진정한 노동자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겠다 하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일 회자가 됐던 얘기가 어제 토론회에서 이 주적 언급 논란입니다. 자, 이 부분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직 대통령 안 되셨으니까. 지금 그래도 생각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될 사람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방부 북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다 이래 나오는데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의 공식 문서에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북한군을 주적을 주적이라고 못한다?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주적이라고 말씀 못 하신다는 거죠. 대통령 될 사람이 해야 될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 토론 내용 가지고 오늘도 하루 종일 시끌시끌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방백서에 진짜 주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정리를 해주시죠. 지금 현재는 국방백서에는 주적이라는 개념은 없고요. 네.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이 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 95년도에는 이제 우리가 94년에 네. 남북 특사교환 상호 접촉을 했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서 북한 측에서 서울 불바다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것이 많은 우리 국민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김영삼 정권 시절 1995년에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국방백서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들어가다가 남북 정상회담이 2000년 6월에 열리잖아요. 네. 그 이후에는 그 표현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표현을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이 다시 들어갔죠? 노무현 정권 때 그때 그래서 직접적인 군사 위협이다 이렇게 하고 대체를 했던 거죠.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다시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네. 북한이 우리 적 아니냐? 네. 적인 거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수정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네. 자, 논란이 불거지자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도요, 이 발언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문재인 후보와 동의하지 않습니다. 남북 대치 국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주적입니다. 주적임과 동시에 결국은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상대라는데 우리 모두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엄연히 주적인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북한이 주적이라고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국군 통수권을 주는 게 맞느냐? 그럼 대한민국의 60만 국군은 주적 없이 60만 대군을 가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북한은 우리에게 또 위협이 되고 있는 적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함께 평화 통일을 해낼 그런 대상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한을 주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렇게 천명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는 조금 자격이 없는 좀 잘 모르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방금 문재인 후보의 발언, 북한을 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지만 주적은 아니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 패널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동용 차장의 생각 함께 들어보시죠. 네, 우리나라 헌법에서 대통령은 세 가지로 성격을 규정합니다. 하나는 국가를 대표해서 해외에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 그리고 두 번째는 군을 통수하는 군 통수권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법, 입법, 행정이 나눠져 있는데 그때 행정부의 수반, 이렇게 세 가지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어저께의 그 질문은 만약에 오늘 사실 질문 대답을 하신 건데요. 군 통수권자로서는 사실 적이 맞다, 주적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는 또 국가 원수로서의 그 성격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남북관계를 생각을 하고 그거를 예상하고 그때는 국가 원수로서는 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손소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들어보시죠. 네, 조금 전에 문재인 후보의 이야기가 지금 오늘 국방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네. 놀라운 사실인데요.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은 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자, 문재인 대표가 국방부 현 정부 국방부 대변인의 이야기를 그대로 할 정도로 오히려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현행 헌법의 태도 그리고 조항을 보더라도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을 주적이라고 지금 상황에서 명시할 경우에는 당선된 후에 여러 가지 그런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족쇄가 채워지는 거 아니냐. 괜히 지금 단계에서 운신의 폭을 미리 좁힐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되고, 또 마지막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의 경우에는 더욱더 용어 선정에 있어서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면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은 후보의 경우에는 yes or no의 답을 요구하면서 강요하면서 지지율을 올리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선 가능성에 있어 문재인 후보는 59.3, 유승민 후보는 0.6입니다. 그 차이가 어제의 주적 관련된 질의응답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손소 변호사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심정숙 차장의 생각 들어보시죠. 네. 일단, 우리 군에서 장병들한테 일반적으로 가르칠 때 군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북한군이라고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신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대통령이 아닙니다. 아까 유승민 후보의 지적처럼 대통령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이 주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될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솔직하게 본심을 얘기할 필요가 있고요. 왜 북한군이 주적이 맞다고 말을 못했는지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이 약간은 의아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정대 위원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그게 뭐 주적이라고 하든 아니면은 적이라고 하든 아니면 뭐 군사 위협이라고 하든 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의 어떤 체제,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국민 5천만 국민의 생명, 재산, 그런 거를 위협하는 데가 어딥니까? 북한이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적으로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또는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대통령은 하면 안 된다 하는 거는 국방과 안보, 네. 그리고 어떤 대통령 수반으로서 협상을 하는 것 두 가지를 서로 혼동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네. 왜냐면은 국방과 안보를 할 때는 분명히 북한이 적인 게 맞고, 그렇죠. 그리고 또 남북의 어떤 정상으로서 만약에 북한과 협상을 해야 된다. 네. 그때는 우리의 통일의 대상인 거고 또 협상의 대상인 거고 또 동포잖아요. 5,000년 동안 같이 해온.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A를 가지고 B를 갖다 끌어대서 난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잘못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토론회에서도 문재인 후보에 대한 안보관에 대한 공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문제가 토론의 소재가 됐었는데요. 그 내용도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국가보안법 폐지하시겠습니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찬양 고무만 개선하겠다? 우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2003년도 폐지 요구를 한 일이 없습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노력한 바가 있었죠. 그 국가보안법 7조? 그거 이렇게 폐지하는 쪽으로 그때는 여야 간에 좀 의견이 모아졌었는데 그렇게 못했던 것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타협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나 보내야 될 구시대의 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폐지하지 않으시려고 합니까? 폐지에 반대한 적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악법입니까 아닙니까? 아까 악법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악법이면 폐지하셔야 되죠. 7조 합의되는 부분 개선하자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자,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걸까요? 이게 지금 개선을 하자는 겁니까? 폐지를 하자는 겁니까? 폐지를 하지 말자는 겁니까? 저 답을 좀 알고 싶은데 심정수 차장은 어떻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문재인 후보의 말 그대로면 전면 폐지는 반대, 대신 7조는 개정을 하자 이런 식으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조가 뭐냐면 북한 체제에 대해서 찬양 고무를 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종북 콘서트를 열었던 신은미 씨라든지 통진당의 이석기 의원 이런 사람들이 처벌받았던 조항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보안법 7조의 찬양 고무죄인데요. 사실은 저 조항이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합헌 결정이 났던 조항입니다. 그 진보 진영 쪽에서 그 조항이 뭔가 위헌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 헌법 재판을 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결정을 냈던 조항인데요. 문재인 후보가 어떤 부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부분에 악법 요소가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손수호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오늘 자꾸 이상하게 문재인 후보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좀 부담되긴 합니다만 이게 국가법 7조만 놓고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이 국가법 7조가 굉장히 악법이다. 라고 해서 개선 및 폐지 공고를 99년, 2006년, 2015년에 합니다. 우리 정부에.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심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뭐냐면 실질적으로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7조의 위헌성 또한 7조의 어떤 그 악법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논의가 되고 있었던 부분인 거고요. 또한 이러한 7조에 한해서만 개정 내지 폐지를 하자라고 하는 문재인 후보의 입장이 물론 뭐 생각을 많이 해서 한 말씀이신지 아니면 정말 즉석에서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사실 노무현 정부 초창기에 문재인 후보가 민정수석 비서관을 할 때 사실 열린우리당을 비롯해서 여당과 야당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 야당의 대표셨는데 그때는 요 7조를 비롯한 악법의 요소가 있는 조항들을 폐지하는 선에서 그 조항만 수정하는 선에서 사실상 합의가 됐다가 결국은 열린우리당의 어떤 좀 급진적이거나 상당히 다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농성을 하면서 그게 사실 무산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아까 그 토론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정치는 타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다. 그건 아마 그때의 경험이 지금 그대로 남아 있어서 여기서 폐지를 한다고 했을 때 보나마나 자유한국당이나 또는 보수 쪽에서 세게 붙을 텐데 그렇게 되면 또다시 역사가 반복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거라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좀 근본적인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가장 좋은 나라는 그게 공산당이든 사회주의당이든 아니면 뭐 진보당이든 뭐 보수당이든 그런 모든 당이 다 자유롭게 자기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체제를 내세우고 있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만약에 뒤엎으려고 한다, 이거는 안 된다라고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찬양 고무, 즉 다시 말하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 그걸 찬양 고무로 한다. 이걸 만약에 허용해주자. 그 얘기는 결국은 공산당도 허용해주고 사회주의자 당도 허용해주자는 얘기거든요. 이런 상태는 현재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직은 안 된다 하는 게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의 대다수 의견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자, 이 부분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또 표의 변동사항의 요인이 될지 궁금합니다. 자, 하종대 동아일보 논설위원께서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요. 자, 이어지는 코너에는 박소연 채널A 국제부 기자가 수고를 해주겠습니다. 오늘 얘기 고맙습니다.